지금부터는 환율에 대해서 할 거예요. 첫 번째 환율은요. 자, 재정 환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시를 할 때 외국에 평가 절하냐 절상이냐. 두 번째 환율은 바로 고시 환율이 있어요. 얘랑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체결 시세가 있습니다. 자, 바로 재정 환율은 재정 환율을 낮춰 놓는다. 자, 환율이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실시간으로 본다. 그건 체결 시세예요. 체결 시세고, 그리고 여러분 은행에 딱 갔어요. 그래서 환율을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환율을 환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원하고 지금 해. 그래야 되겠죠. 지금 올라갔다. 지금. 자, 안 되죠. 그게 바로 자, 고시 환율에 맞춰서 여러분은 시세를, 그래서 가장 자, 환전을 달러로 갖고 있을 땐 아니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나, 자, 그거는 그냥, 자, 그거까지는 언급을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지금 당장 은행 가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은행하고 싸우겠죠. 외환팀하고. 자, 지금 올랐다 떨어졌다 그래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시간별로 나오는 게 있지만 고시 환율에 맞춰집니다. 그래도 하지만 자, 요거예요. 이 환율이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자, 보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막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바로 이 시간별로 체결이 되는 체결 환율, 우리가 자, ELW나 이렇게 볼 때, 그리고 국채를 팔던 하고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때 있잖아요. 자, 그때 외국에 딱 고시하는 게 자, 외국에 우리 지금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 절하시키고 절상시키고, 이거는 바로 자, 거래하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어저께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환율이 장중에 제가, 그리고 이게 바로 재정 환율이에요. 우리가 공시하는 외국에, 자, 원화를 갖고 들어오려면 어찌됐건 우리의 환율은 1230, 이 체결 환율은 아니에요. 7원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트럼프가 버럭 중국이 할 때는 중국이 저거를 평가 절하를 해서 중국이 수출 쪽에 유리한 입장으로 하는 저게 재정 환율입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 밤 사이에 거래된 거는 엄청 올랐죠. 그건 바로 역의 환율. 우리 장 끝났을 때의 환율은 바로, 우리 장은 어저께 마무리는 요걸로 끝났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장 끝났을 때 환율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밤 사이에, 그러면 외국인들이나 해외에선 잠 안 자고 우리 시장에서만 아니죠. 자, 그 사람들은 또 우리도 달러 거래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죠? 외국간 거래할 때 잠 안 자고 그 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역의 환율이거든요. 이 역의 환율이 올랐다라는 거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하시대요. 우리 지수가 어저께 장중에 덜 밀렸던 거는 바로 재정 환율이 1230.70이었고 1230.70 환율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꼼꼼히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그 얘기가 나온다. 증권사 FX팀에서 레인지를 어떻게 잡냐면요. 자, 우리 레인지를 1237원인데 32원이라고 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증권사 FX팀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고점 레인지를 1230 무슨 25원부터, 그럼 여러분 달러 사겠습니까? 못 사요. 자, 요거고, 어저께 우리의 환율은 이제 1240.66이 바로 고시 환율. 그러니까 요거는 체결 환율은 요걸로 끝났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고시 환율은 자, 얼마에 끝났냐면 어저께 우리 고시 환율까지만 딱 봐드리면, 아까 환율은 자, 요거는
다 이제 정책이고, 아니면 매일 자 돈을 들여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그러면 달러 하나도 없게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환율이 들어와서, 어제 우리 마지막 자 환율의 주요 체결은 주요 고시는 8시 4분에 나왔습니다. 올랐어요? 자, 8시 4분에. 자, 하지만 살 때 팔 때 가격도 다 정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환전할 때. 자, 어저께 8시 4분에 1240.50. 그래서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달러로, 자, 안녕하세요. 환전을 하거나 할 때, 자, 요렇게 되고, 살 때는 엄청나게, 말도 안 되죠. 50원. 자, 오르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44원의 차이가 있으니, 웬만큼 평가 절하가 해서 1억을 바꿔갖고 들어왔어요. 1억을 바꿔갖고 들어왔는데, 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하지만 재정 환율이 1230.70이에요. 적어도 덜 떨어지는 이유는 추경이 들어가도 얘네가 쉽게 팔고 나가질 않는다는 거죠. 손실을 보고 1억 팔아갖고 들어와서 9,600만원, 700만원 이미 잡혀 있는데 뭐 조금씩 추경을, 그리고 이 추경에 대한 것도 공매, 그리고 금리도 낮출 것이다 해서 계속 여기에 우리 금리가 낮춰지지 않으면요. 자, 네, 녹방 보세요. 네, 네. 내일 저녁이나 월요일 뵙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냐면 세계 채권 지수 편입. 자, 조금 더 우리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금값이 올라가면, 자, 그때부터는 금 밀수 뉴스가 자꾸 뜰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격차가 많이 나니까.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자 고시 환율을 자 낮게 고시라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모든 자 뉴스는 계속 부각이 됩니다. 세계 채권 지수 편입이나 등등.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3차 추경을 풀어야 되고 이후에. 하지만 자 아직 우리가 풀어야 될 채권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등락을 자 하겠죠. 하지만 상반기는 58%를 풀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어차피 주식으로 워런트 수익은 성공풀이 종목으로 넘기시라 그랬습니다. 자 물론 시작할 때의 주식 자금이 뭐 어마어마해야 될 건 없는데, 급하다 그러면 현금이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성공풀이 종목으로 들어가세요. 성공풀이 종목도 수익 난 건 빼야죠. 계속 늘려가면 뭐 언제까지. 자 워런트든 주식이든 마지막은 깡통이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깡통이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다 빼내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성공풀이 종목은 아시겠지만 빠졌을 때도 버티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빠질 때 자 성공풀이 종목은 자 우리가 아닌 누군가는 수익을 얻겠죠. 자, 그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빠진 종목일수록 많이 빠진 애들일수록 어떻게 되는지 알죠? 많이 빠진 애들은 다 무증, 두 종목 무증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종목은 무증 가능성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공풀이 종목은 자, 증자든 무증을 해야 되는 구조밖에 되지 않아요. 자, 현금이든 이 상태에서 자, 해야지만 자, 안 되면 자 그 현금 다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그래서 일단 자 그렇게 들어가고 자 ELW 간단히 뭐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아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조기 이거 3차 추경 때문이에요. 증시 회복에 공매도 금지 조기 해제론이 슬슬 자 먼저 이렇게 나와요. 자 슬슬 자 이 기사는 금통이 검토 안 해 공매도 금지. 자 금통위가 검토 안 한다 그랬는데 뭐 한국경제든 네이버든
뭘 저렇게 안 할 건데. 자, ETF, ETN 1000만원 증거금 나왔죠? 어떻게 됐죠? 결론은 자 9월부터 자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1200원 미만으로 달러가 자 분명히 달러는 1200원 신안에서도 그렇고 나왔습니다. 언제 며칠 남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내고 물량이 없습니다. 달러가 내고 물량 즉 수출해서 받아놓은 달러가 원래 말일은 워낙 강세로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내고 물량 자체가 없어요. 받아놓은 거 원래 말일날 자 내고 물량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6월달은 선물 옵션 만기예요. 당연히 선물은 매도를 쳐야 되는데 야간 선물도 거래 정지가 돼서 뉴욕 시장에서 우리는 야간 선물도 없어요. 하락이 나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대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락이 나오면 쥐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숏을 못 치면 청산도 없습니다. 자, 아무것도 대응이 안 돼요. 더 살아날 수가 없어요. 10,000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선물을 8,000원에 막 폭락을 하고 있어요. 손실을 보고라도 매도를 쳐요. 나머지 더 자 여기서부터 이때부터 매도를 치면서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숏을 칩니다.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칠 수가 있어요. 6,000원이라도 돼야지 청산을 걸어서 얘를 사서 갚아야 되는데 안 되면 더 심하게 다 털고 나가버립니다. 우리는 야간 시장에 선물이 없기 때문에 그 어느 후진국도 숏을 칠 수 있는 해외랑 연결 안 된 데는 많지 않아요. 우리는 중요한 건 동학개미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다는 거죠. 누가 지어낸 거예요? 갑자기 다 동학개미 삼성전자를 사서 시총의 30%가 돼버리면 야간 시장에서 거래 정지가 되고 또 하나 5개 종목이 60%를 전체 시장에서 근데 삼성도 지금 풀렸어요. 또 우리 야간 선물이 자 그 얘기는 야간 선물 삼성 얘기 솔솔솔 나왔는데 삼성전자 동학개미 누가 결론적으로는 동학개미는 인버스를 샀습니다. 자, 저거 전혀 자금이 많지 않아요. 너도 나도 자 이렇게 주식시장에 자, 증권사는 지수가 주식이 오르던 떨어지던 자 상관이 없습니다. 수수료만이요. 수수료만 받을 뿐이에요. 떨어지던 말던 오르던 말던 자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증권사가 가장 수수료가 적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증권사가 가장 수익이 적을 때가 바로 8월이에요. 휴가철. 휴가철이고 증권사가 가장 수익을 많이 내야 될 게 3월 달입니다. 1분기 실적. 그리고 증권사가 등락이 나오면 파생이든 뭐든 주식이든 전부 다 팔아버리는 시기가 바로 1월 초예요. 전년도 실적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증권사가 가장 배당 수익을 내야 되는 시기가 12월 달이죠. 그래서 12월 배당락 때 지수는 항상 2%씩 올라가고 우리도 그렇다고 똑같진 않죠. 그날 환율이 평가 절하되고 채권이 매도가 됐을 때 자 그날 기억나시죠? 벌벌벌 떨고 이제 신규원분들 중에서 못 들어가셨지만 자 그때 저희가 콜 3대 정확히 푸10이었어요. 왜 콜이 작았냐고요? 수익 나서 팔아갔으니까 이날 다시 전부 다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10대 10으로 맞추고 더 들어갔어요. 막 더 10보다 더 40%뭐 이렇게 14 막 이렇게 그러고서 싹 매도를 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증권사는 항상 8월이 자금이 작습니다. 휴가철이라. 자 근데 6월은 선물 옵션 만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ELW는 운도 큽니다. 하지만 양매수를 하면 저희 방은 콜이든 푸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양쪽을 실은 콜이 더 편하죠. 근데 사실 주식으로 깡통을 잡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적어도 재무구조는 보고 들어가실 게 아니에요. 재무구조는 테마 자 테마 땡땡버 제가 카페도 알려드릴게요. 무슨 카페 많아요. 거기 재료 수두룩해요. 그냥 다 알려줘요. 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재무구조 안 보시나요? 지금 회사에 등급이 C등급 들어가는데 잡혀있는 채권들이 있어요. 회사가 더 수익을 내려고 채권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공매로 진행했어요. 공매가 안 됐어요. 일부 자 어찌됐건 근데 매출이에요. 리픽싱 채권 밖에서 다 팔아먹어요.
그러면 당연히 찌라시를 통하던 테마에 엮입니다. 정말 테마에 엮이는 게 몇 개가 있냐고요. 진짜 자 임상을 하거나 뭐가 있다 그러면 대주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이 테마주를 건드렸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테마주는 정말 우량한 회사만 들어갑니다. 네. 아니요. 자, 기본 예탁금 적용되면 보유하고 있는 ETF 매도할 수 있죠. 매도는 됩니다. 매도는. 아마 매도 이후에 이체를 안 하시면 지금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워런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1,500만 원 밑인데 거래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1년 정도 남아있는 삼성전자 코올이나 풋을 10주 사놓으십시오. 자, 10주 사놓으시는 거예요. 1년 이후에. 저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기본 예탁금은 워런트나 ETF나 ETN이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기본 예탁금. ELW도 100만 원 갖고 사실 100만 원 갖고 못해요. ELW 100만 원 갖고 시작하신다. 1,500만 원 갖고 그러면 기본 물량 10,000원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10%가 10,000원. 자, 100만 원 갖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생각하셔야 될 건 그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있고 폭락이 와서 풋이 상승을 해도 주식은 90%, ELW는 10입니다. 그리고 등락이 세게 나왔다. 그러면 전 당연히 이체하셔야 되는데 이체를 못할 경우에 성공풀이. 그래서 성공풀이 종목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떨어진다 성공풀이 종목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지금 현재의 회사 등급이 일단은 중요하고 앞으로의 등급을 위해서 발행한 회사채로 봐야지 되는데 그 회사채가 무조건 주식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공모가 아닌 사모가 들어갔어요. 자, 1년 동안 팔지를 못합니다. 이자도 못 받아요. 근데 거기에 봐야 되는 특이 발행 조건 보셔야죠. 사유 발생 요인이 당장 없습니다. 외부에서 못 팔아요. 자, 그럴 경우에 하지만 금액도 중요하고 지분도 중요합니다. 자, 가족이나 지인이 아니고선 절대로 그렇게 안 해주죠. 당연히 무기명자가 정한 금액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쵸. 사실 ETN 때문에 그래요. 엮어서 ETF까지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풋보다 어떻게 보시면 인버스는 제가 소자분님 인버스 갖고 있을 때 절대로 손절하지 마시고 차라리 레버리지를 한 30% 정도만 사시라 그랬어요. 적어도 그렇게 되면 해지는 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 올라가면 콜 좀 파는 거고 콜이 물렸다 그러면 풋으로 가는 거니까 해지는 돼요. 여러분이 수익을 보려고 그러면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손실을 안 보겠다고 비중을 잡으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ELW는 위험해요. 수익이 나면 무조건 있지. 예, 제가 저기 위에도 쓰셨듯이 자 당연히 그땐 특히 무섭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깡통 찬다. 워런트는 당연해요. 수익은. 주식은 성공풀이라기 때문에 사실 전 주식으로 깡통 차는 거는 손실을 많이 본다. 조금 볼 수는 있어요. 자,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인데도 업황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업황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업황은 애널리스트가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기업 분석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기업 분석은 재무구조 보셔야죠. 지금 현재 매출 현황 보셔야죠. 전년도 보셔야죠. 하지만 중요한 건 대주주가 아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대주주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워런트 같은 경우도 공매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자 이렇습니다. 괜히 저런 얘기를 누가 감히 자 슬슬 자 유언비어를 이렇게 발설을 하겠습니까? 자 어찌됐건 이유가 공매가 절대 안 되던지 안 돼야 되는 이유가 있던지 아니면 공매가 자 절대 되던지 둘 중에 하나에 뭔 이유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3차 추경에 들어가야지 돼요. 금리가 올라간다. 자 하지만 가능성을 있어야 되겠죠? 자 가능성을
금리가 올라간다. 지금 금리가 빠진다. 라기보다는 당장 금리가 올라가도 추경 이후에 빠질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공매 나왔으면 3차 추경 나오고 그 다음에 금리 나오는 거예요. 뉴스는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금리 하락. 검토 안 한댔지만 금리 하락에 대한 얘기는 나와야지 3차 추경을 하죠. 금리 하락 안 시키면 누가 채권 사갖고, 자, 물론 할인채도 들어가고 이러겠지만, 자, 움직여야 되겠죠. 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비중은, 자, 합성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깔끔하게 움직이는데, 자금을 넣었다 그러면 원금 회수가 더 세게 넣었다 그러면 원금 회수가 당연히 세게 들어가요. 하지만 지금 있는 워런트는 롤오버가 가능하니까, 자, 차월물이 세게 움직일 때 롤오버를 해서 차월물로 회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왜냐면 7월달 차월물, 그리고 8월달, 9월달, 자, 이번 주 화요일 날이 3개월 이후에 거래될 수 있는 워런트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었고 이미 등록은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는 182.5에 대한 코스피 지수, 그리고 305까지 등락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셨죠? 똑같은 거를 꺼냈을 때 지금 상황이 딱 틀립니다. 자, 워런트를 보여드리면, 자, 이게 어제예요. 이번 주에 월화수 콜이었고요. 목요일날 오후에 또 양풀이가 축소가 됐나 했지만 제가 풋축소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당장에 금요일날 등락이 나와버렸어요. 풋축소 되지 않았다. 자, 월화수 콜이 상승을 했어요. 정확하게 콜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목요일날 하루 등락이면서 풋이, 그리고 콜도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금요일날 등락 나오자마자 콜 빠지는 거 보세요. 적어요. 풋 올라가는 거 보세요. 세죠? 합성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저가 롤오버 했던 것들 있죠? 걔는 손을 안 댈 거예요. 단지 자금을 팍 넣는 구간은 차월이요. 차월이 시작되면서, 자, 레버리지가 증가가 된다. 그러면 당월에는 요거 갖고 할 거예요. 요거 갖고. 당월물들은 지금 거좀 회수들이 됐습니다. 즉 당월물이란 건 높은 거, 새 것들은요, 그쵸? 제가 아시죠, 정님? 쏘세요 시작하면 그때는, 자, 쏘세요지만,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게 쏘세요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주식에는 자금 늘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늘린 자금도 빼내셔야지 돼요. 늘린 자금도. 수익이 났다 그럼 무조건 빼는 거예요. 수익이 났다. 세상에 복리란 없어요. 안 쓰고 가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빼내셔야지 돼요. 그래서 차월에 여러분들의 해지는 차월로 들어갈 거예요. 그 차월을 빨리 풀어야지 돼요. 자, 가치평가가 차월은 7,000원대 잡혀 있었죠. 7,000원대 잡혀 있습니다. 7,000원대. 그리고 지금 고시되는 재정 환율도 아주 높이진 못할 거예요. 3차 추경이 들어가야 되니까 외국인들. 근데 이제 우리가 환율이 이제 들썩거리기 시작해서 20년물 채권 발행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외평채 발행이 굉장히 큽니다. 채권을 달러로 발행하는 거. 이제 월요일 날은 이론적으로 20년물은 영향이 크지 않아요. 우리 모든 채권 중에서 단기 채권이 가장 가격이 싸야 되는데 우리는, 자, 오히려 20년물이 중간에 껴있어요. 10년물, 30년물, 50년물. 50년물을 없애던지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20년물이 가장 약해서 지금 20년물 달러채 발행이 이미 거론이 됐고 얘기가 있었고 20년물 채권이 달러로 발행이, 자, 원래 본격적으로 달러채가 발행이 된다 그러면 지수는 하락이에요.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싸죠. 자, 요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자, 그쵸? 두근두근 제가 이제 쏠 때는 근데 전날은 못 쏘는 거죠. 장중에죠. 달러채 움직임을 다 보기 때문에 장중에 지수는 오르고 떨어지고는, 자, 볼 수 있고요. 요 정도 음봉 나오는 틱이던 얘 밑꼬리 달고 정도는 자금 흐름으로 맞출 수 있어요. 당연히 자금 시장을 보고 있는데 근데 전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월요일 날죠. 하지만
정님도 아시죠? 자, 어찌됐건 이건 우리가 받는 월급이지만 우리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에 그대로 둬야 되고 이번에도 워런트 수익이 난다 그러면 전부 다 성공풀이 종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물론 ELW 하시는 어제 제가 거의 뭐 잤다기보다는 그죠? 너무 피곤해서 몇 시부터 제가 잠이 없거든요. 네, 녹방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몇몇 종목들은 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제가 주당 가격을 말씀드린다. 그럼 걔는 조금 오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시죠? 자, 월요일날 네, 보통 몇 조씩 발행을 하지만 이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20년물 치고선 많은 거예요. 그리고 50년물 채권 발행은 자주 잡지 않습니다. 50년물은 바로 폭락이거든요. 월요일날 이제 발행돼요. 25일날. 자, 보통 20년물은 그렇게 영향 주지 않죠. 30년물이 발행됐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지수가 반등이에요. 자, 반등이고 이거 이외에 이제 만기 채권들 상환이든 통환채든지 이제 월요일날 이제 채권을 보면 다 나오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움직임이 뭐 이것저것.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발행되는 것들 이건 또 신규라서 약간 또 그 회사채 발행은 뚝 하고 줄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발행한 채권들 몇몇에 참 우리가 눈여겨볼 회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발행된 몇몇 회사채들이 이제 또 있고 근데 또 좀 걱정이 되는 게 저 월요일날 들어간 특수채중 몇몇에 MBS 안심저한 대출이 지금 또 많아요. 대출 문제가 이제 되게 생겼어요. 월요일날 등록되는 MBS는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자, 이제 개인 신용 대출에 대한 그리고 월요일날 또 이제 발행되는 채권을 봤지만 자, 결국 월요일 우리는 주로 캐피탈과 카드 쪽에 기간산업 40조는 투입이 될 거예요. 일반. 자, 코스닥 종목들도 몇 개 받아내지만요. 자, 디폴트 우려는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근데 얘들이 디폴트 그냥 내지 않아요. 외부에서 반드시 말도 안 되는 테마랑 엮여버립니다. 손도 대시면 안 돼요. 지금 몇몇 개 6월 달에 발행되는 채권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대북 관련주 중에 하나예요. 자, 걔가 디폴트가 나나 안 나나 보십시오. 이미 예약되어 있는 채권이 있는데 자,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이미 엄청나게 회사 가치보다는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네,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레버리지 10%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네, 녹방 보세요. 자, 그쵸. 지금 조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근데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 이건 반드시 조심해서 이번 워런트는 7월물 자, 기본 물량 새 것들은 아시죠? 새 것들은 우리 새 것들 우리 64도 거래했고 63도 거래했고 자, 빠가졌어도 자, 새 것들 얘들은 회수가 되는데 7, 8은 손도 대시면 안 됩니다. 2일이나 등락 나오기 전까지 새 것들 콜 자, 88, 89, 90 이렇게 올랐으니까 회수가 되는데 헝 것들이 문제죠. 요 헝 것들은 오르기 시작을 한다. 그럼 막 더 사냐고요? 아니요. 차월로 롤오버를 시킬 거예요. 차월로 롤오버를 시키고 자금은 새 것들에 조금씩만 넣고 자, 그 이외에 정말 해지 자금은 만회 해지 자금은 차월로 들어갈 거예요. 차월로. 그래서 차월로 높은 걸로 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충분히 자금 시장 보는데 그리고 3차 추경도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계속 금리가 오르면은
하반기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그쵸? 그쵸? 자본주의를.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돼요. 거기다가 지금 베이시스가 자, 지수 여러분들 엄청나게 올랐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베이시스 백워데이션이에요. 백워데이션. 하락장에서 나오는 백워데이션. 근데 왜 백워데이션이 이거 더 큰 건데 축소됐는지 아시죠? 원래는 더 큰 백워데이션인데 프로그램이 막판에 더 그러니까 아니 더 축소.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요. 백워데이션이 지금 기본적으로 백워데이션은 한 이 정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보세요. 원래는 선물이 위에 있고 현물이 밑에 있어야지 돼요. 수치가. 네. 지금 자 백워데이션 더 약간 하락이 무서울 수는 있지만 근데 우리 지금 반대가 돼 있어요. 얘가 아니라 현물이 위에 있고 선물이 밑입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월요일 날은 좀 봐야 되겠지만 막판에 프로그램이 선물은 빼고 현물을 올려서 자 이렇게 베이시스를 마치 세게 백워데이션이 더 확대되는 것처럼 했는데 하락이 자 그래서 월요일 날 무슨 미국 증시도 그래서 아침에 지수가 상승을 해도 아침에는 지수가 자 살짝 상승을 해도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까지 그리고 외평채들이 어떻게 발행되냐에 따라서 봐야지 됩니다. 중간에.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자금 시장을 보겠어요. 자, 어저께 끝난 우리 자금 시장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기본적으로 달러는 지금 강이에요. 자, 딱 감을 잡으시죠.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투입이 저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장 끝났을 때의 자 뻔한 거죠. 뭐 성공풀이 종목은 그리고 장 끝났을 때 지역개발 채권들 익절이 없었어요. 익절이. 이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지역개발 채권들. 자, 그리고 장외에서 끝났을 때 국고채 마감. 금리가 다 빠졌어요. 장외 채권들. 자, 그러면 주식이 경제가 아닙니다. 제일 큰 건 환율 시장. 환율이 이만큼 있고요. 여기에 채권이 있어요. 채권에 의해서 자 경기가 좋지 않으면 채권을 풀지 주식시장을 화랑시키냐요. 금리를 올리고 떨어지는 게 자 경기가 일단 안 좋아서 환차 이익이 생긴 건 얘 때문이고 그 다음에 주식이 요만큼 있고요. 자 이런 거지 무슨 주식시장은 사실 그럼 지금 금융당국한테 주식 화랑시킬래 채권 방어할래 그러면 주식 얘기하면 한테 맞아요. 무조건 채권이죠. 자 무조건 네. 자, 그렇죠. 그럼 위험 상품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ETN에서 괜히 유가를 넣어서 저렇게. 그럼 여러분, 전 가장 산유국 중에 1위는 사우디가 아니에요. 러시아예요. 2위가 사우디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다 망하는 걸 바라고요. 가장 셰일 중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미국이에요. 자, 원가가 가장 높거든요. 저기 밑에서 압력이 센 곳에서 퍼올리니까. 그리고 금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던 러시아도 문제가 된다. 그럼 금값은 올라가지 못해요. 해마다 엄청난 양의 금을 사들인 게 바로 러시아예요. 두 번째가 중국이고 돈 없으면 금 내놔야지 돼요. 그리고 미국은 끝까지 중국을 억압 못해요. 중국이 미국 갖고 있는 채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미국이 달러 줄게 하면서도 미국 채권 내놔 담보로 줄게 얘기하죠. 그런 와중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압을 더 늘려서 미국 달러를 갖고 온다고 그게 달러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자를 내고 또 그걸 매각을 해야지 돼요. 매각을 하는데 얼마에 매각할 갖고 온다고 된 게 얼마에 팔았는지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7월 달 파생이 여러분 파생이 죽으면 주식시장이 살아날 것 같죠? 하락을 아니요. 정말 폭락일 때 청산을 걸어주지 못하면 수도비 없는 거예요. 계속 하락을 할 수밖에 수도비 없어요. 그리고 대응이 안 됩니다. 대응이 안 되면 미리 자 하락이 움직일 때 남들보다 더 많이 빠지고 더 우리 시장에서 환전을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숏을 못 치는데 하락에 대응을 할 수 없는데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다 팔고 나가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파생 시장은 당연히 자 예전에 제가 지금 같을 때는 홍콩을 하겠는데 홍콩도 이제 여러분 홍콩 주식 한다는 항생은 말도 안 돼요. 중국도 그거는 그냥 숫자상으로 후행인 선물이나 지표만 보고 한다. 자금 시장을 봐야지 되잖아요. 근데 홍콩도 이제 안 돼요. 홍콩 주식을 홍콩 선물을 홍콩 지수를 한다는 거는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춘다는 거예요. 국채를 보고 해야 되는데 홍콩은 중국하고 채권 통에 연결돼서 시간당 4번밖에 자 홍콩과 중국은 채권 통해서 같이 채권을 발행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자 가장 세계에서 지금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신흥국이지만 홍콩이 문제될 수가 없어요. 중국이 유동성 공급을 홍콩에서 달러채로 다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가 돼서 홍콩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홍콩 입장에선 기가 막히는 거고 홍콩 ELW가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 2위였어요. 근데 홍콩 그러면 예전역에 홍콩 걸로 하죠. 홍콩은 어마어마한 LP와 어마어마한 발행사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발행사에 하나의 LP 이상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에 하나의 발행사에 LP 푸는 사람이 아닌 건 아시죠? 그러니까 금리 기본적인 금리가 있지만 레포 금리가 있지만 그래서 경쟁이 세서 더 등락이 많은데 자 일단 제가 홍콩 자금 시장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한 시간에 몇 번 주는 걸 갖고 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ELW를 하지만 7월에 자 등락을 크게 이제 해놨기 때문에 등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임도 이제 세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차월로 해지를 충분히 걸겠습니다.